린댐 1초의 차이가 조과를 결정한다. 베스 활성도별 훅세 타이밍과 루어 액션, 데이터 정밀 분석. 루어 액션은 단순히 루어를 움직이는 조작이 아닙니다. 베스의 본능을 자극하고 소통하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탐색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스테디 리트리브와 로드 각도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로드 높이에 따라 수면부터 바닥까지 공략 수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명적인 쉼표인 스테이 동작이 만들어내는 폭발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루어가 멈추는 3초에서 5초 사이 베스는 먹잇감이 지쳤다고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수평 탐색의 정수인 트위칭과 저킹의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로드를 당긴 직후 여윳줄을 감아주는 리듬이 액션의 생명입니다. 바닥 탐색은 수직 이동의 궤적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리폴링과 커브 폴링의 차이를 이해해야 입질 감도가 극대화됩니다. 드래깅을 통해 수중 지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로드 팁으로 느껴지는 어초의 얽힌 느낌과 암초의 단단함을 읽어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리액션 바이트는 장애물과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일정하게 유영하던 루어가 궤적을 급격히 꺾는 순간 베스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엽니다. 한국형 바닥 탐색의 정수인 프리리그 낙하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봉돌이 먼저 착저하고 웜이 자유 낙하하는 단차 발생 구간이 입질 확률 1순위 타임입니다. 프레셔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마이크로 탐색 자세가 필요합니다. 쉐이킹과 DDR 리그를 활용해 30cm 반경 내에서 베스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야 합니다. 루어 타입별 최적 운용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베이트와 소프트베이트의 특성에 따라 선형 탐색과 수직 탐색을 적절히 혼합해야 합니다. 계절별로 릴링 스피드와 자세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여름의 빠른 반응부터 겨울의 극단적인 슬로우 릴링까지 생태적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지형의 이해와 루어의 특성, 그리고 정교한 로드워크가 결합될 때 성공적인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려야 루어의 생명력이 생깁니다. 실전 탐색 액션 3계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애물 충돌을 유도하며 바닥의 질감을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왜 당신의 훅셋은 자꾸 실패할까요? 모든 입질에 똑같은 타이밍으로 챔질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빅베스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입이 큰 대물은 루어를 한 번에 흡입함으로 입질이 오히려 약하게 느껴지거나 무게감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작은 베스는 구강 구조가 작아 여러 번에 걸쳐 루어를 취합니다. 토도독거리는 첫 입질은 거르고 다음 입질이 이어질 때 챔질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고활성기에는 루어가 입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1초에서 3초간 기다려야 합니다. 여윳줄을 감아 팽팽하게 만든 후 단숨에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음기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져 루어의 일부분만 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질 감지 후 베스가 한 번 더 흡입할 수 있도록 2초 이상 더 인내하십시오. 베스 크기와 활성도에 따른 훅셋 매트릭스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맞춰 0초, 즉시 훅셋부터 2차 입질 대기까지 타이밍을 가감해야 합니다. 탑워터 루어는 시각적 반응에 바로 챔질하면 미스바이트 확률이 높습니다. 루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텐션이 느껴질 때 챔질하십시오. 무빙 루어는 명확한 입질 충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루어의 진동이 사라지거나 릴링 중 묵직한 무게 변화가 감지되는 즉시 챔질해야 합니다. 프리리그는 여윳줄을 느슨하게 준 상태에서 운용함으로 예민한 입질에 섣불리 챔질하면 안 됩니다. 라인이 팽팽하게 펴지거나 로드를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근거리에서 강한 챔질을 하는 나쁜 습관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인이 짧아 충격을 완충하지 못해 매듭이 터질 수 있으므로 스윕 훅셋으로 부드럽게 제압하십시오. 확실한 입걸림을 위해 연속으로 챔질하는 더블 스트라이크는 금물입니다. 슬랙 라인이 생겨 바늘터리를 허용하거나 베스의 살을 찢어 놓칠 수 있습니다. 라인이 움직일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베스가 루어를 깊숙이 삼키면 치명상을 입어 릴리즈 후 폐사 원인이 됩니다. 성공적인 훅셋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타겟의 크기와 수온을 먼저 파악하고 채비별로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매너 낚시를 실천합시다. 챔질은 본능이 아니라 계산된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오늘 배운 메커니즘을 다음 출조 필드에 즉각 적용하여 여러분의 조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스 낚시 시즈널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온 변화에 따른 사계절 공략 가이드와 생태학적 루어 매칭이 핵심입니다. 수온은 베스의 절대적 기준표입니다. 변온동물인 베스는 외부 수온에 따라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 그리고 활동 수심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즈널 패턴 추적 매트릭스를 보면 봄의 롱스테이부터 겨울의 극단적 피네스까지 계절별 핵심 전략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봄에는 산란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봄에는 먹이를 쫓을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루어를 눈앞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봄의 핵심 액션은 서스펜딩 미노우의 롱스테이와 다운샷 리그의 쉐이킹입니다.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베스가 루어를 오랫동안 관찰하게 만드십시오. 여름은 고수온 극복을 위해 시간대별 분할 공략이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의 피딩 타임과 한낮의 장애물, 핀포인트 공략으로 이원화해야 합니다. 피딩 타임에는 수면의 파동을 이용한 타버터가 유리하며 한낮에는 펀칭이나 넷고릭으로 헤비 커버와 직벽을 정밀하게 타격해야 합니다. 가을은 베스가 겨울을 나기 위해 전수역으로 흩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드베이트를 활용한 빠른 무빙으로 넓은 구역을 거칠게 훑어내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을의 특수 상황인 턴오버 현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수질이 탁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시기에는 강한 파동과 소음을 내는 루어로 베스를 자극하십시오. 겨울에는 수온 변화가 적은 특정 심해 구역에 베스가 떼를 지어 모입니다. 스쿨링 존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겨울 낚시 성공의 파라를 차지합니다. 겨울 액션은 극단적 피네스와 반사적 리액션으로 나뉩니다. 데드워밍 기법으로 먹이 활동을 유도하거나 메탈지그의 강한 리프트 앤 폴로 본능을 자극하십시오. 궁극의 루어 매트릭스입니다. 수심층과 릴링 속도를 조합하여 현재 필드 상황에 가장 논리적인 루어를 선택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환경 변수에 따른 루어 컬러 선택법입니다. 맑은 물에는 내추럴 컬러를 탁한 물에는 어필 컬러를 사용하고 피딩 타임에는 반짝이는 은혜색 계열이 효과적입니다. 진정한 프로의 마인드셋은 생태학적 추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온과 수심, 그리고 활성도를 파악하여 루어를 논리적으로 드리는 과학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전술적 베스 낚시를 위한 상황별 루어 액션 진단 매뉴얼입니다. 수온과 활성도, 그리고 지형을 해독하는 4단계 행동 심리학을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베스의 3대 행동 촉발 기제는 피딩과 어그레션, 그리고 리액션입니다. 각 기제에 맞는 루어를 선택해야 베스의 본능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상황 진단 매트릭스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류하십시오. 표층 의식부터 극저 활성도, 상황까지 타겟 수심층과 활성도, 레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상황은 표층을 의식하는 고활성도 시기입니다. 수온 상승기나 아침 저녁 피딩 타임에는 수면 파장과 소음으로 베스의 뇌를 직접 타격해야 합니다. 워킹 더 독 액션은 수면을 지그재그로 미끄러지며 도망가는 먹잇감을 연출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끊어치다가 스테이를 주는 순간 입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포핑 앤 스테이는 수직 구조물 위에 루어를 오랫동안 머물게 할 때 효과적입니다. 강력한 파열음과 물보라를 일으킨 후 파장이 사라질 때까지 길게 기다리십시오. 웨이크 베이트는 수면 바로 아래를 파고들며 지속적인 파동을 만듭니다. 스테디 리트리브 도중 순간적으로 낚싯대를 당겨 궤적을 무너뜨릴 때 베스가 반응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낯선 필드에서 지형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시야가 차단된 수중에서 루어는 낚시인의 손끝에 지형 정보를 전달하는 소나가 되어야 합니다. 드래깅은 릴링 없이 로드만 옆으로 천천히 끌어당기는 기법입니다. 바닥에 질질 끌리며 느껴지는 마찰을 통해 바닥 재질과 장애물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호핑은 로드를 톡톡 튕겨 루어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게 하는 액션입니다. 물꼬리나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도망가는 가재나 새우를 모사하여 집중 타격하십시오. 세 번째 상황은 입을 닫은 베스를 리액션 바이트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먹이 활동 의사가 전혀 없는 베스조차 돌발적인 궤적 변화 앞에서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디플렉션은 크랭크베이트의 립이 암초나 수몰나무의 격도라며 밸런스가 무너지는 찰나를 말합니다. 장애물을 맞고 튕겨나가는 순간 베스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행오프는 고의적으로 밑걸림을 유도한 후 낚싯대를 튕기듯 당겨 탈출하는 액션입니다. 억눌렸던 텐션이 폭발하며 빠져나오는 순간 강력한 리액션 바이트가 발생합니다. 저킹과 트위칭의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저킹은 팔 전체로 크게 끊어쳐서 다트 액션을 만들고 트위칭은 손목으로 짧게 쳐서 상처 입은 물고기의 떨림을 묘사합니다. 네 번째 상황은 극저 활성도와 프레셔를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가장 강력한 공격성이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가져야 합니다. 쉐이킹으로 라인 텐션을 미세하게 유지하다가 데드스틱 단계에서 루어를 완전히 방치하십시오. 활성도가 낮을수록 베스에게 흡입할 시간과 명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저 소음기 특수 기법인 부력 통제와 슬로우 롤링입니다. 서스펜딩 미노우를 중층에 무한 노출하거나 스피너 베이트를 아주 느리게 유형시켜 저활성 베스를 유혹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 아부지였습니다.